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님, 예. 어제 연극인 천여 명이 성명서 낸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 전에 것은 봤습니다. 어제 발표한 거요. 그 문건은 받고 명단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니요, 성명서요, 성명서. 연극인 천여 명이 문화예술위원회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요청하고 성명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6월 중순에 취임했습니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이 작품이 포기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취임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면 모르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진행 중인 사업이 우리 위원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 상황까지는 일일이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윗선이라고 하면 문화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청와대입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말씀을 좀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님보다 직원들이 더 높습니까? 글쎄요, 제가 누가 더 높은지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예술을 이렇게 심사하는데 와서 심사위원들, 그것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인데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개입해가지고서 블랙리스트 명단 보여주면서 얘들 모두 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스트라는 걸 보여줬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지금 녹음한 게 있고요, 증언한 게 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몰랐던 거지요. 글쎄 제가 모르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검열하고 지원을 무기로 탄압하고 심사에 개입하는 일 하실 거예요? 그런 검열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부당한 절차라든지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박명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상황은 잘 모르시겠다면서 검열이 아닌지는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검열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볼까요? 검열이란 공권력이 어떤 내용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부당한 절차로 개입하는 게 바로 검열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들도 우리 배우들만큼이나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문화예술위원장님. 예. 새누리당 한성규 의원입니다. 예. 뭘 웃어요? 제가 좋아요? 예. 자,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회 위원 5분을 보니까 전부 연극과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연출가라든지 평론가라든지 다 연극과 관련되신 분이니까 늘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이나 그 연극계에서 늘 보고 얘기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항상 선배, 후배 이렇게 계시던 분도 있고 친구같이 지내시던 분들도 있으니까 정에 의해서 어떤 작품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패단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연극계가 아닌 분들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적 구성에 대한 연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니, 연극 심사위원을 연극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라면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저 사람들도 다 선후배 관계잖아요. 국회에 있다가 정부로 갔다가 국회로 돌아오고. 네,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입니다. 자, 우리 박명진 위원장님, 네. 우리 개구리, 이 연극 개구리, 이것도 정부 지원 받아서 했던 작품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좌편향이다. 예, 그렇게 이때 공감대가 있었던 작품이지요. 예, 잠깐만요. 방금 질문과 대답은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좌편향이다. 이렇게 그때 공감대가 있었던 작품이지요. 정치 행위의 핵심은 언어의 사용에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는 말과 글을 통해서 각 개인의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향이라는 단어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만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좌편향에 공감대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예 하고 선뜻 인정해버립니다. 검열의 언어는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박근영 연출자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이 작품을 만약에 국고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의 작품이었다면 이거 검열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입으로 검열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네요, 지금. 다시 볼까요? 자, 그런데 박근영 연출자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만약에 이 작품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고 좀 개인의 더 천천히. 만약에 국고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의 작품이었다면 검열할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한 작품이니까 이거 검열할 이유 있다는 얘기죠. 어느새 검열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했고요. 이 장면이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당 위원께서 검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참고 삼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표현의 자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줌통 속의 예수라는 그런 전시작품을 지원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미국 문화예술위원회 폐지론까지 나왔었고, 다음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작 지원품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부의 기운을 받는 작품은 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 작품에 대한 검열에 대한 기준도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예 검열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위원장님 머릿속에 오줌통 속의 예수가 떠올랐을까요? 그러게요. 오줌통 속에 부시나 오바마라면 모를까? 대통령 풍자를 두고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설마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예, 윤관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진 위원장님 발언이 점점 오후에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듯 발언하시다가 이제 점점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도 시위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맞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건 심사위원들이 다 알아서 심의 기준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행정기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완벽해요? 심의위원들을 또 심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정의합시다. 에이, 참. 지금 심의위원조차도 또 심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술가들 심사위원들도 예술가 출신이 대부분이라서 이 예술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그게 예술성 문제가 갖고 돼요. 심사 안 하면 뭐 갖고 심사할 거예요? 문화예술위원장님 맞습니까? 검열위원장이에요? 진정해요, 진정 좀 들어봅시다. 참.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위원장이 금방 얘기했던 걸 사과하고 그래요?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이에요. 미안해요. 참. 지금 보니까 심각합니다. 아까 청문회 요청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자체 조사에서 징계 요청 있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요청하면 당연히 나와야겠죠. 와서 모든 것을 다 밝히세요. 19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19대 국회가 벌써 막을 내렸지? 그래, 그렇게. 하지만 지난주에 20대 국회가 열렸지. 이번엔 국민들이 야당 의원을 국회로 더 많이 보냈는데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도종환 의원께서 20대 국회에 돌아오셨어. 이은혜 위원도 돌아왔지. 그렇다면 다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분도 다시 돌아오셨어. 네, 다시 돌아온 박대출 의원입니다. 나라 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작품에 대한 3가지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국격을 손상시키는 작품. 이런 작품에 국가 세금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여기서 국가기관이라 하면 대통령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모멸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서 되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국가관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예술위원회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요. 응당 그 직원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직원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될 그럴 대상입니다. 위원장님은 또 이해하시네요. 자, 박대출 위원님을 비롯해서 검열을 옹호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국가를 비판하는 작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과연 개구리가 풍자하는 대상이 국가일까요? 오히려 국가라는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이 아닐까요? 오늘 이 공연 또한 국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국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공공성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세금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예술이 과연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이번 검열 사건의 핵심은 예술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자, 박명진 위원장님,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 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세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 질문에 위원장님 예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작품이 있으면 앞으로 지원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예 하셨잖아요. 그냥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지러워. 글쎄요, 제가 앞으로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대본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연기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제 연기 보시면서 답답하시죠?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게 대본대로 하면 직원들 조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감사합니다.